영화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회시간입니다. 3단원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사회책과 3단원 미니북을 함께 준비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고장의 환경에 따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지프택시를 볼까요? 지프택시는 눈이 많이 오는 울릉도와 같은 지역에서 이용하였습니다. 모노레일과 경운기는 어떤 고장에서 이용했었죠? 맞습니다. 농촌에서 수확물을 운반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케이블카는 높은 산이 있는 곳에서 그 산을 오르고 내릴 때 이용했습니다. 갯배와 카페리는 바다가 있는 고장에서 이용하였는데요. 갯배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두 마을을 오고 갈 때 이용했다면 카페리는 사람과 함께 자동차를 실은 배로서 섬이나 육지로 이들을 운반하기 위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레일 자전거, 우리 수원에도 있는 화성열차인 관광열차, 관광유람선, 시내 관광버스가 있었고요. 구조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구조용 특수소방차, 산악구조 헬리콥터, 해상구조 보트가 있었죠.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달라질 미래의 생활 모습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사회책 111쪽을 펴고요. 3단원 미니북 6쪽도 함께 펼쳐주세요. 사회책 111쪽 함께 살펴봅시다. 도윤이는 친구들과 함께 교통 박람회에 갔습니다. 박람회장에서는 미래의 교통수단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박람회장에 전시된 미래의 교통수단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박람회란 이렇게 여러 가지 전시물품을 놓고 소개하는 그런 행사를 뜻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미래의 교통수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교통수단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니까 자동차가 땅에서만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네요. 첫 번째로 살펴볼 미래의 교통수단은 바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입니다. 지금은 땅에서만 다니는데 하늘을 난다고 하니까 상상이 잘 되지 않죠? 우리 어떻게 미래에는 자동차의 모습이 변화할지 한번 영상으로 살펴볼게요.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런 미래의 모습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전 시장에 거대한 비행체가 등장했습니다. 가로 15m, 세로 10m가 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른바 플라잉카입니다. 5분만 충전하면 최고 시속 290km로 100km를 날 수 있습니다. Oh, this is amazing. This is the future, and the future is going to be here sooner than we think. 또 다른 형태의 플라잉카입니다. 프로펠러가 좌우에 2개씩 지난해 공개됐던 모델에 비해 2개 줄었는데 그만큼 기술이 발전됐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보여준 뉴스는 올해 1월 달에 세계 최대 가전 정보 기술 전시회에서 선보여졌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입니다. 2차죠. 2차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우리나라 기업이죠. 현대자동차가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동차는 2028년 정도에는 상용화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미 기술적으로는 개발이 된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밖에도 우리 정부에서는 하늘에 나는 택시를 개발 중입니다. 이 드론 택시는 2025년에는 한번 시작할 계획이라고 해요. 30에서 50km 이동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드론 택시는 차로 1시간이었던 거를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입니다. 와, 너무 빠르겠다. 이제 다시 교과서 111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율주행 자동차 무슨 뜻일까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 스스로 움직이며 사람들이 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자율주행 말 그대로 스스로 가는, 운전해서 가는 자동차예요. 운전자가 따로 필요 없죠? 자, 자율주행 자동차 영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운전석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게 이제 정말 먼 미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는 그간 시범으로만 운행했었는데요. 구글이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자 구글의 자율주행차가 도착해 고객을 태우고 떠납니다. 기존 차량 호출 서비스인 우버나 리프트처럼 스마트폰으로 자율주행차를 호출해 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글은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 이름을 웨이모1으로 정했습니다. 이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핸들 또는 기기 작동 없이 스스로 운전하지만 운전대 앞에 사람이 타지 않는 완전 무인 자동차는 아닙니다. 자율주행차의 프로그램이 오작동할 경우에 대비해 엔지니어가 운전석에 앉아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자, 구글에서 발명했던 자율주행 자동차 웨이모 잘 살펴봤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전기 자동차를 살펴볼 건데요. 전기 자동차는 말 그대로 전기로 가는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지금은 자동차가 어떤 걸로 가죠? 그렇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죠. 석유로 갑니다. 자, 근데 이제 석유가 아니라 전기로 가면 어떤 게 좋을까요? 미래에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 자동차를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석유로 가는 지금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배기가스가 나오지만 전기로 가면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오염이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112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미래에는 어떤 교통수단이 나타날까요? 교통수단이 계속 발달하면 앞으로 우리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림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어떤 할아버지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다리를 보니까 무엇인가 달려있네요, 다리에. 어떤 거를 달고 할아버지가 걸어가고 있어요. 오르막과 계단을 오르기 힘들었는데 걸음을 도와주는 장치를 이용해 쉽게 오를 수 있어서 편리해요. 자, 할아버지의 이 다리에 있었던 거는 걸음을 도와주는 장치였어요. 요즘에는 지팡이나 휠체어가 많지만 미래에는 이렇게 직접 다리에 찰 수 있는 걸음을 도와주는 장치가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그림. 차를 이동하는 사람들이네요. 몸이 불편한 사람도 차를 타고 갈 수 있다면 이 차는 어떤 차일까요?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도 차를 타고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앞서 보았던 자율주행 자동차일 거예요.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스스로 가는 자동차라면 이렇게 불편한 사람도 타고 갈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태양열을 이용하는 자동차라서 주유소에서 연료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얘들아, 이 자동차의 이 겉면을 봐봐. 이게 바로 태양광판이에요. 태양열을 받은 것을 연료로 이용해서 가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따로 주유소에서 연료를 공급받을 필요가 없죠. 친환경적인 자동차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이제 사회책 3단원 미니북 6쪽을 펴보세요. 미니북 6쪽. 오늘 선생님이랑 미래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이제 그 내용을 미니북 6쪽에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하늘에 나는 자동차 봤었죠? 자, 하늘에 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면서 다니니까 길이 막히는 곳에서도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이란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였죠. 스스로 써보세요. 자, 두 번째, 서툰 운전이나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겠죠. 사고. 왜냐하면 운전자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이 자동차 스스로 가기 때문에 서툰 운전이나 졸음 운전 같은 사고가 예방됩니다. 자,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이동할 수 있죠. 세 번째,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는 화석 연료 대신 무엇의 힘으로 움직이죠?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면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매연, 우리가 자동차 뒷꽁무니에 나오는 그 가스, 배기가스가 바로 그 매연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화석 연료는 뭘까?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충전하는 그런 석유 같은 거를 뜻해요. 자, 화석이란 화석 연료란 땅 속에 묻혀서 화석처럼 단단하게 굳은 연료를 뜻하거든요. 근데 전기 자동차는 이러한 화석 연료 대신 전기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화석 연료를 채우러 어디? 주유소에 가지 않아도 되고 매연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자, 빈칸 다 채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통수단의 발달로 달라질 미래의 생활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하늘을 나는 자동차나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차가 있다면 먼 곳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빠르게 갈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자동차 스스로 주행을 하게 되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예방하니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안전하게 써봅시다. 자, 또한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연료의 사용이 줄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줄어들 것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랑 미래의 교통수단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달라질 미래 생활 모습 미니북 6쪽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미래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 113쪽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사회책. 자, 113쪽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옛날과 오늘날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복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옛날의 교통수단에는 동그라미를 해보시고요. 오늘날의 교통수단에는 네모를 한번 해보세요. 자,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같이 답을 확인해 봅시다. 옛날의 교통수단에 동그라미 하라 했죠? 자, 첫 번째. 여기 나룻배 동그라미. 자, 그리고 강에서 다니는 게 또 있네요. 뗏목에 동그라미. 이제 땅에서 다니는 거 볼까요? 땅에서 다니는 거는 여기 소달구지가 있네요. 소달구지. 여기 말에도 동그라미 해보고요. 그 옆에는 가마가 있네요. 가마에도 동그라미. 자, 이렇게 옛날의 교통수단, 땅에서 다니는 거, 가마, 말, 소달구지, 물, 바다에서 다니는 거, 나룻배, 뗏목 찾았습니다. 이제 오늘날 교통수단 찾아보자. 오늘날. 자, 오늘날 교통수단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있고요. 그 다음, 자, 화물을 나르는 화물선이 있네요. 자, 그 다음 여행 갈 때 타는 여객선도 있고요. 네모. 자, 이제 땅에서 다니는 거 볼까? 바로 밑에 열차가 있네요. 기차, 고속열차, 기차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트럭도 있고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자동차, 승용차도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버스도 있네요. 버스에도 네모. 자, 마지막으로 가마 밑에 있는 자전거에도 네모 해봅시다. 자, 이렇게 옛날과 오늘날의 교통수단을 한번 나누어서 복습해 보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교통수단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통신수단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옛날에 나왔던 통신수단부터 선생님이랑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도 사회 수업 열심히 참여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안녕.